손가락. 우리 복습 겸 합시다. 5교시니까 힘들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기방사법법 이런 건 끝난 거죠. 핵에 대한 정보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크게 3개 있습니다. 핵은 일단 핵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핵막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 책에 이중막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강조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중막은 단일막이 2개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라서 얘를 인지질로 표현하면 단일막당 인지질이 이중층이기 때문에 인지질 4중층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여기엔 핵공이 있어서 그 핵공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RNA 중에. 그 다음에 인이 존재합니다. 요 인은 세포가 활발할 때 잘 보여. 활발할 때 잘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나요? 그런 얘기 안 했니? 했어. 우리가 세포가 활발하다는 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손톱 세포예요. 근데 이 손톱 세포 하나하나에는 우리 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그 중에 손톱 세포가 활발하단 말은 손톱 만드는 활동을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으로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인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나머지 정보를 다 짱박아서 뭉쳐가지고 넣고 손톱에 대한 정보만 펼쳐서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랑 비교했을 때 염색질, 핵 안에 있는 세포질 핵질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여기에 다른 부분보다는 훨씬 더 밀도가 어떻다 그래서 높아. 안 쓰는 것들을 뭉쳐가지고 넣어두기 때문에 얘보다 밀도가 높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염색질에는 DNA와 단백질 같은 것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DNA를 감싸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DNA를 전사하거나 하는 효소도 많겠죠. 그래서 여기 단백질 효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라이보솜입니다. 책 순서대로 가자. 라이보솜 맞아요? 라이보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라이보솜의 특징적인 설명 중에 rRNA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설명드렸었나요? 요거 얘기는 안 했나? 했나? rRNA의 스몰 r은 리보솜, 라이보솜을 뜻한다 그랬고, 왜 필요하냐면 라이보솜이 이렇게 2개의 단위체로 되어 있는데, 라이보솜의 역할이 뭡니까? RNA를 뭐 해주는 역할을 해줘. 번역해주는 게 주된 역할이란 말이죠. 이때 이 RNA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인지 또는 내 거는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거라는 이런 서열이, 내 거 서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열이 A, U, G라고 하면 이 서열을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보솜은 어떤 상보적인 서열이 있으면 확인 가능하겠어요? A 반대쪽, U 반대쪽, A, G 반대쪽, C 이런 서열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내 거라는 표시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 걸 확인하는 요 필요성 때문에 라이보솜 RNA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의 주된 역할은 번역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 오늘 뒤편에서 배울 건데 세균의 라이보솜이랑 사람의 라이보솜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속보체는 우리가 단백질을 가공할 때 활용한다라고 1학년 때 배웠지만, 이제 2학년 때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RER, SER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R로 적으셔도 되는데 얘는 약자고요. R이 러프, 거칠다라는 뜻이라서 한글로 해석하면 거친 면 속보체입니다. 왜 거칠게 보인다 그랬어요? 라이보솜들이 여기 가서 단백질 가공 작업을 해서 라이보솜이 다다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구슬이 바뀐 것처럼 거친 면처럼 보인다, 사포처럼 보입니다. 근데 SER 반대로 라이보솜이 붙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매끈해 보인다고 해서 매끈면 사포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얘는 거친 이유가 라이보솜이 붙어서 그렇다. 그래서 얘의 주된 역할은 뭐겠어요? 단백질 가공입니다.
저런 역할을 주되게 한다고 하면 매끈면 소포체는 라이보솜이 붙지 않고 다른 걸 합성합니다. 지질,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런 거 합성하고 그다음 우리 책에 보면 해독의 역할인데 그것보다는 칼슘을 저장한다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는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써먹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 우리 현미경 그림 한번 봐줄래? 29쪽에 가운데 오른쪽 그림 보면 뭔가 줄이 싹싹싹싹싹싹싹싹 해서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글 이렇게 있어. 얘가 거친면 소포체, 얘가 매끈면 소포체이고 매끈면 소포체 단면 보니까 뭔가 주머니처럼 생겼다 그치? 뭔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주머니로 지질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칼슘 같은 것도 저장하고 있으니까 얘는 저장의 역할도 있어서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먼 미래에 쓸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볼지체인가요? 볼지체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름은 시스터나라는 구조고 얘는 팬케이크의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쌓인 느낌 참엽충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형태로 생기면 우리가 시스터나 구조라고 합니다. 요거 할 때 쌤이 GPT나 이런 데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외우는지 이렇게 말해줬나? 수치스러워서 두 번은 안 할게요. 시스터 저기 놔 모르셔도 됩니다. 볼지체. 그래서 얘 주된 역할은 뭐냐? 물질을 수송, 분비라고 할게. 분비. 요런 거. 물질을 분비하기 위해서 분비 소낭 같은 걸 만들어줘. 그래서 이 물질이 어디에 분비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포막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면 예쁘게 막으로 포장해주는 이런 역할을 주되게 합니다. 그래서 얘에서 가공이 잘 됐는지 이런 것도 판별하고요. 필요 없다, 잘못됐다 라고 하면 라이소솜으로 보내겠죠. 잘 만들어졌다 하면 외부로 또는 핵으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된 분비의 역할을 하는 게 볼지체다. 그 다음 뭐예요? 라이소솜부터. 라이소솜은 외부 책에는 리소솜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고 라이소솜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되 우리 아직 매체나 이런 것들에서는 여전히 라이소솜이라고 안 쓰고 리소솜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주된 기능은 세포 내에서 소화기관 역할을 합니다. 많은 걸 분해할 수 있어. 이물질도 분해할 수 있고 영양소를 분해할 수도 있고 또는 잘못 만들어진 같은 거. 비정형 단백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 불량품이라고 불량품 이런 단백질들을 다시 분해해서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든가 하는 분해 역할을 합니다. 얘가 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수분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할 수도 있고 핵산을 분해할 수도 있고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도 있고 지질을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통제한다.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용은 대학교 가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 다음이 마이토콘드리아인가요? 마이토콘드리아는 특징이 세포 호흡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얘가 가지는 독특한 구조를 크리스타라고 해요. 그 다음 엽록체 볼 겁니다. 엽록체의 특징은 광합성을 하죠. 그리고 엽록체와 관련된 구조에 관련된 단어가 많아서 선생님이 조금 고생스럽지만 잘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엽록체가 있으면 여기에 동전 같은 게 쌓여있어. 이 한계를 지칭하는 말이 타이라코이드. 얘가 여러 개 쌓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라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염색체가 아니라 엽록체 안에도 빈 공간처럼 보이는 게 있는 사실은 가득 차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상의 공간을 우리가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뭔가 차 있습니다. 나중에 광합성 파트에서 너무 중요해서 이름이 이렇게 다르다 봐주시면 됩니다. 얘네가 가진 특징 때문에 이름을 붙여줘야 돼. 얘네마다 기능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요 두 개를 할 때 제가 세포내 공생설을 언급했나요? 그런 얘기 안 해서 세포내 공생설 얘기할 겁니다. 아마 시간 모자라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하자 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이 마이토콘드리아랑 옆목체 파트 문단의 맨 밑에 뭐 줄 거였죠? 얘는 자체 DNA랑 자체 라이보솜이랑 이런 걸 가지고, 요게 지금 우리 생물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조상님 얘기했니? 아예 안 해서 우리 조상세포가 있다 진짜. 옛날에 우리 조상세포는요 마이토콘드리아나 옆목체 같은 거 없었어. 그냥 살다가 웬 세균 비슷한 게 지나가길래 잡아먹었어. 그래서 이제 막 선모, 병모 이런 거 다 소화시키고 이제 소화해서 먹어볼까 하는데 얘가 내가 소화해서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 그래서 뭐지? 왜 배부르지? 이 생각을 했는데 얘가 뭘 만들어? ATP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줘. 그래서 얘만 먹고 있어도 배가 부른데? 라고 해서 얘를 안 없애고 그냥 같이 지내봅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옵니다. 이거 우리 정설로 봅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우리 입장에서 애완동물 아니면 얘 입장에선 우리가 기생체야. 그래서 우리가 얘가 우리 몸에 기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증거가 있어. 증거가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것 같지만 일단 얘는 이중막으로 돼 있다. 이중막인데 바깥에 막이 있고 안막이 있거든요.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습니다. 외막은 우리 거야. 우리랑 성분이 똑같아. 그냥 세포막이라고. 근데 내막이 세균 거야. 세균이 가진 거랑 똑같다. 두 번째, 우리 보통 어디서 우리 유전 물질을 제어해? 핵에서 하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 말 한 개도 안 들어. 한 개도 안 듣고 지 안에 자체 DNA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전사 번역 다 일어나. 따로 사는 애 같아. 그리고 야 우리 지금 에너지 없으니까 지금 분열하지 마라. 지금 필요 없다 하면 메롱하고 지 마음대로 분열. 우리 배고픈데 계속 지 혼자 분열한다든가 자기 입장에서 환경이 좋으면. 그래서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 같아요. 말 안 들어요. 애완동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얘가 가진 DNA 세균 거야. 얘가 가진 막 세균 거야. 근데 우리 막으로 한 개 포장돼 있어. 이걸 우리가 포장해서 몸에 지니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다. 엽록체도 우리 식물 조상님이 어느 날 그냥 먹었어요. 이상한 데. 근데 햇볕 받으니까 포도당 만드네. 얼마나 좋아. 그죠? 그대로 가지게 된 거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엽록체랑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애완동물처럼 키우고 있는 뭔가 세균에 가까운 녀석인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정설로 여겨지고 있고, 그 증거로 이중막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외막, 내막의 성질이 다른데 내막이 세균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자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리보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지 맘대로 뭐 다 가지고 있어. 우리랑 달라. 그래서 희한한 녀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책에서 맨 밑줄에 강조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얘기가 숨어있다라는 걸 안내드립니다. 넘어가 볼래? 근데 에코인가요? 에코부터 안 했을 건데 에코는 1학년 때에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코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색소를 저장하기도 하고 노폐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물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식물이 농도가 높은 물이나 낮은 물에 닿았을 때 이 에코에 있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삼투압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책에 있는 삼투압 조절이라는 표현이 혹시 적혀 있으면 거기 정도 줄을 쳐주시고, 노폐물이나 물 저장하는 건 여러분이 1학년 때 잘 배웠을 테니까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주로 어떤 세포에 발달해? 식물, 동물에는 거의 관찰 안 됩니다. 우리는 버릴 수 있으니까. 동물은 못 버리니까 몸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나이가 많은 세포일수록 에코의 크기가 어떻다 그래서 노폐물을 저장하다 보니까 크다 그랬죠. 우리 책에 나오는 그 식물 세포는 나이가 많게 적게 거의 할아버지 세포야. 지금 자세히 보면 핵이랑 소포체랑 골지체랑 이런 게 다 짜부라져 있고 에코가 제일 크죠.
그래서 얘는 거의 기능을 안 하고 똥통 역할만 하고 있다. 다음이 세포벽. 세포벽은 식물 세포가 가지는 특징 같은 건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울 때는 세포벽이 있어서 높은 나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얘를 구분하면 1차 세포벽이 있고 2차 세포벽이 있어요. 1차 세포벽은 모든 식물이 다 갖는다. 얘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은 셀룰로스입니다. 요거 우리 앞서서 탄수화물 중에 식물이 가진 것 중에 구조를 만들 때 쓴다 했죠. 소화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셀룰로스 식이섬유 같은 게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면 강아지 풀의 초록색 줄기 부분 이런 거 있죠. 넓은 풀떼기에 약간 잎에 단단한 이런 느낌, 초록색 느낌 그런 거 전부 다 셀룰로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2차 세포벽은 우리 나무 껍질의 갈색 부분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먹는 동물이 있던가? 거의 없어. 보통 나무 뜯어먹는 애도 거기 안 먹고 갈색 뜯어내고 안에 먹어. 그래서 2차 세포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색 부분인데 나무에 리그닌이라는 물질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그닌은 시험에 안 낼 테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저거만 넣고 버리세요. 2차 세포벽에 주로 리그닌이라는 물질을 축적하는데 얘는 먹어서 분해하는 소식 동물이 거의 없고요. 미생물 중에서도 극히 드물게 있어. 극히 드물게. 여기 이 물질이 독성도 강하고 해서 먹으면 배 아프다. 안 먹는다. 분해도 안 된다. 분해시킬 녀석도 없다. 세포골격. 세포골격은요. 나중에 우리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더 볼 건데 우리 세포가 세포막이 뭘로 돼 있어? 주성. 인지질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기름막 같은 거예요. 그 물에 여러분이 기름 똑 떨어뜨리면 이렇게 기름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동그랗게. 딱 그 상태야.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콕 찌르면 어떻게 돼? 퐁 하고 퍼지면서 동글동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 거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세포의 단단함은 그 정도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기름 물 같진 않잖아요. 기름 막 정도의 붓기는 아니죠. 얘네가 전부 다 세포막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미세, 소관. 이건 주라고 앉았으니까 좀 이따 체크하고 보자. 중간, 섬유, 미세, 섬유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건 요겁니다. 얘네가 나중에 방추사라든지 중심체를 구성할 때 쓰여. 선모, 편모도 있는데 얘가 더 중요하니까 얘네 기억해 주시고 선모, 편모도 기억하시면 좋긴 합니다. 근데 여기 중심체랑 방추사의 재료가 얘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섬유, 미세섬유. 근육에 좀 많아. 여러분 근육 힘줬다 뺐다 할 때 뭐 텐션이 달라진다든지 스트레칭 할 때 늘어나죠. 그런 것들 미세섬유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세 개 중에 제일 찌기고 강한 건 얘다. 중간섬유가 제일 강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세포 파트에서 세포 소기관 내용은 이렇게 잘 했습니다. 여기는 관찰 사실이랑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로 암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 저는 정보를 조금 연결할 수 있는 자료만 드리는 거고 여기는 공부를 잘 해주셔서 이 단어를 알아야 영어 단어를 알아야 여러분이 지문을 읽듯이 이것도 단어 시험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마이토콘드리아는 여기는 줄 안 쳤죠? 쳤나? 줄은 쳤어? 여기 이런 데도 다 쳤어? 넘어가서 에코. 성숙한 식물에서 크게 발달한다. 왜냐하면 물을 흡수하고 삼수압을 조절하고 형태 유지에도 관여하면서 노폐물이랑 색소를 저장하기 때문이다. 다음 세포벽은 1차 세포벽과 더 단단한 2차 세포벽이 있습니다. 1차 세포벽의
주된 성분이 셀룰로스다라는 건 기억해 주셔야 되고 2차 세포벽은 리그닌 같은 게 있는데 모르셔도 된다. 셀룰로스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포 골격. 세포 골격에서 미세 소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심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관이 여러 개가 막 연결돼 있죠. 이 관 하나가 다 미세 소관입니다. 얘네가 뭉쳐져 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고 중심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자 중에 통크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딱 그거 생각하면 미세 소관에서 기억하시고 이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된다. 세포 골격 중에 미세 소관은 중심체랑 방수사를 만든다. 요거는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중간 섬유는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서 질기고 단단합니다. 미세 섬유는 지탱, 분열, 탄력적인 활동이 많이 쓰입니다. 요게 중요한데요. 이런 거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포를 보시면 실제로 세포막 안에 세포의 형태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여기 기름막 같아서. 근데 여기에 이런 많은 골격들이 잡아주고 있어요. 형태가 변하지 말려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얘가 엄청 많다. 5분간 쉬었다가 원액 세포 진행